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5년 국가직 9급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정책평가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정답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쌤 되게 헷갈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정답률 70%대인데 실제 요거보다 훨씬 80, 90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맞추셔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총괄평가의 핵심은 정책이 완료된 후에 정책의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고요. 자, 2번입니다.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입니다.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 유용성 검토하기 위한 예비평가는 형성평가가 아니죠. 요거는 평가성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가고요. 일종의 예비평가라는 표현에서 이미 아셔야 합니다.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표현 전체가 다 평가성 사정, 예비평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이 정말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4번.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기대했던 기준값과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집행 모니터링. 그죠? 요거는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정말 설계처럼 수행되고 있는지 요걸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 모형, 프로그램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그래서 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호그워드 피터스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 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 동일한 정책 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의 정책 목표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안에 정책에 대한 통합이나 정책에 대한 분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정책 승계에 대한 내용이 될 테니까 정답이 되는 건 1번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최근에 제가 이 기금 관련된 내용을 진짜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한다. 이건 제가 예산안의 변경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예산안의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기금도요.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이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동일하게 주요 항목 지출 금액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기금의 종류 중에 사업성 기금, 기금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죠. 금융성 기금도 있고요. 개정성 기금도 있고요. 사업성 기금도 있고요. 사회보장성 기금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과 달리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해설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기금의 유형들을 쭉 다 정리해 놓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기술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금융성 기금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해설지에 이 기금들의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요거 공무원 연금기금은 누가 봐도 사회보장성 기금이고 실제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기회부 교재에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국가지정법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실태를 조사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건 제가 모의고사 과정에서 실제 적중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4번,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금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유용성이 큰 수익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기금도 결국 정부 재정입니다. 공공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내용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7번에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현재 2번이고요. 기금의 유형들은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사업, 퍼포먼스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법이고요. 미국의 연방정부에 도입된 건 1950년대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의 연방정부 도입 이전에 테네시 계곡 개발청, 미국의 뉴딜 정책 시기에 만들어진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새만금 개발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인데 여기에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예산 제도 역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PBS 성과주의 예산을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이건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이 제도는 197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70년대는 너무 늦습니다. 70년대에서 현재 도입되었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는 PPBS나 GBB, 70년대 후반에 GBB 도입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시겠지만 립스,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고요. 각 사원마다 가능한 한 업무의 단위를 측정해서 이걸로 업무를 계량화시킨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PB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디귿 3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25년 국가직 9급의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